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마켓이 아주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죠? 자, 구글과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바로 이어서 미국 전체의 3분의 2가 제조회사에 속하는데 ISM Manufacturing PMI 수치가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48.8보다 낮은 46.8로 나오는 바람에 리세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이어서 아마존과 애플의 분기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0% 이상이나 떨어지면서 마켓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끝나나 싶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의 unemployment rate이 4.3%로 오르면서 지금까지 마켓의 리세션을 100% 맞추었던 샘루이라는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식들을 크게 손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마켓 크래시를 100% 맞추었던 4개의 지표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마켓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지점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의 과거 패턴이 100%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켓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매일매일 마켓의 인덱스들과 중요한 주식들을 분석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리스키한 2024년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많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차트와 마켓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은 다양하고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 특별한 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이 있던 해에 마켓이 내려왔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물론 이미 리세션 중이었던 해는 예외이긴 합니다. 자, 거기다가 비트코인 할빙이 일어나면서 4년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의 피크가 일어나는 해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런칭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진 해입니다.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반복되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 할빙 사이클이 다시 반복이 된다면 올해와 내년 중반까지 비트코인 시장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분야는 리스크 테이킹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주식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마켓이 호황기이거나 상승장이어야 합니다. 자, 마켓이 호황기여야 헤지펀드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성장주들이나 가상화폐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지표들과 마켓의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서 전문 투자자분들과 매주 미팅하면서 듣게 되는 인사이트들 그리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주식들에 대한 정보들을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준 미팅 때마다 살펴보는 3개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 이 3개의 지표를 분석해드린 이유는 과거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마켓 크래시들을 100% 맞췄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켓의 과거 패턴들이 100% 그대로 반복되진 않을 수 있지만 유사한 패턴을 지금까지는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분석해드리면 마켓의 트렌드 움직임을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멤버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시라면 Inverted Yield Curve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만기가 10년 되는 국채 이자율에서 만기가 2년인 국채 이자율을 빼는 그래프인데요. 보통 호황기나 평온한 마켓에서는 마켓이 평균 7%에서 8% 오르기 때문에 10년이나 돈을 국채에 묶어두면서 5%가량의 이자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지 않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반대로 이자는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호황기나 평균적인 마켓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기회를 엿보면서 2년이나 만기가 짧은 국채에 돈을 파킹하면서 이 기회들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반대로 이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여기 보시듯이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에서 2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뺄 경우에는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켓이 불안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만기일이 긴 국채에 돈을 파킹하면서 5%가량의 이자를 받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마켓의 불안함이 엄습하는 시기에는 yield curve가 마이너스가 되고 yield curve가 inverted 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inverted yield curve 패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0을 찍고 오를 경우에 많은 분들이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착각을 하면서 크게 투자하는 소위가 우리가 말하는 마켓 크래시 이전에 나타나는 멜트업 구간이 생기게 되고 yield curve가 오르다가 마켓 크래시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회색 박스들이 리세션 구간을 표시하는데요. 모든 경우 다 inverted yield curve가 나타나고 나서 보통 0을 뚫고 오르고 난 다음에 보통 4개월에서 6
6개월 혹은 1년 사이에 리세션이 지금까지는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inverted yield curve가 0을 뚫고 오르는 시기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투자에 더 신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동안 아주 깊게 인버티드였던 yield curve가 서서히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0을 뚫지는 못했지만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주위에 경험이 많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서서히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4일 일요일에 inverted yield curve가 마이너스 0.08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다음 주에 정말로 inverted yield curve가 0을 뚫고 오르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마켓 크래시를 100% 맞춘 지표는 바로 미국의 unemployment rate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unemployment rate이 4.3을 기록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대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회색 박스는 역시나 리세션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세션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unemployment rate이 매번 4.5%를 찍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unemployment rate이 4.1%로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잠시 긴장을 했지만 아직은 4.5%까지 오르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에 다시 안정을 찾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수치가 4.3%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리세션에 대한 fear가 마켓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대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출은 많은 반면에 월급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 사람당 평균 신용카드 빚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 한 사람당 평균 6,200불 이상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 각 주별로 보셔도 평균 빚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알래스카와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카드당 빚이 무려 평균 7,000불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은 잡이 있고 월급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해고가 일어나서 unemployment rate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 이 수치가 4.5%를 넘어서게 될지 아니면 4.3%보다 다시 떨어지게 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켓 크래시를 100% 맞췄던 지표는 바로 VIX, Volatility Index입니다. 마켓의 불안함을 나타내주는 인덱스이고요. 마켓의 불안함이 크면 클수록 VIX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켓이 계속 오르면서 VIX가 점점 낮아지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VIX가 이 하향 트렌드 선에 닿았을 때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이 지점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VIX가 이 지점을 뚫고 오를 경우 마켓이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미국의 unemployment rate이 4.3%를 찍으면서 VIX의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났고 마켓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VIX의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큰 마켓 크래시나 리세션들이 일어나기 전에 VIX가 40까지 항상 올랐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VIX가 80보다 높게 올라가면서 마켓 크래시가 일어났었고 2007년도, 2008년도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도 VIX가 무려 9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보시면 VIX가 50까지 올라가면서 마켓 크래시가 일어났네요. 중간중간에도 VIX가 꽤 오르면서 큰 풀백도도 가끔 보였는데요. 2022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풀백 때도 VIX가 40 가까이까지 가서 리세션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38까지 오르고 나서 다시 안정을 찾는 바람에 마켓 크래시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VIX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29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악재들이나 뉴스들이 쏟아져서 마켓의 불안함이 다시 일어서 VIX가 40을 찍는다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개 지표 이외에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마켓 크래시를 100% 맞췄던 지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샴 룰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켓이 크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샴 룰의 지표가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리세션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샴 룰이라는 지표는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unemployment rate를 기준으로 측정한 지표인데요.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리세션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이 지표가 0.5라는 수치를 찍고 나면 이미 리세션 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한 달, 두 달 혹은 8개월 전에 이미 리세션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unemployment rate 발표 이후에 샴 지수가 0.5%를 다시 찍으면서 지금의 마켓이 이미 리세션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켓의 fear가 다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마켓 크래시를 100% 맞췄던 4개 지표를 살펴보았는데요. 4개 지표 모두 비교적 위험한 위치까지 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도 있기 때문에 미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려서라도 마켓 크래시는 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참고로 미연준이 금리를 아주 빠르게 컷한다면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마켓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마켓 크래시가 바로 올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 멤버분들에게도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연준이 금리를 컷하는 시기부터 전 오히려 마켓 크래시를 대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그동안 마켓 크래시를 지금까지 100% 맞추었던 4개의 지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지표들에 대한 인사이트와 마켓의 트렌드 그리고 차트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런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